그리고 신영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갑진년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 보름이 지났습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제273회 임시회에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1월 31일 신기동 산업단지 내 육가공 제조업체 화재 현장에서 화재 진압 중 순직하신 문경 소방서 소속 소방관 두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과 동료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영웅의 숭고한 희생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겨울철 화재 발생을 비롯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성일 명절 연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을 비롯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행복한 시민 신뢰받는 의회 구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에는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문경시 10대 중점과제인 한국체육대학 유치, 숭실대학교 문경 캠퍼스 유치, 문경세제 케이블카 조성, 문경세제 주월산 하늘길 조성, 문경세제지구 관광지 개발, 문경 돌리네 습지 3개와 친절 스마일운동, 가몽사가 오미자 면적 확대, 영광지역 도시개발사업, 문경세제 제5주차장 조성 등 굵직한 사업들이 추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영국 시장님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문경시의 10분의 의원님 그리고 문경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목표를 향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월 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는 2024년 시정에 관한 보고와 조례안과 일반 안건 심의, 주요 사업 현장 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심사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어 계획한 사업들이 빠짐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특히 주요 사업 현장 곳곳을 찾아 각별히 살피고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시민 복리 정진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업무보고에 충실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내실인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특히 우리시 현안 과제들을 심사숙고하여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24년 문경시의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열린 의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의정 수행 능력 함량을 바탕으로 전문화된 의회, 공부하는 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수동적인 의정 활동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력이 균형을 이루는 상생의 동반자로서 시민 행복을 함께 책임지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갑진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감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문경 시민 여러분,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신용국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설이 지났지만 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점천 2, 4, 5동이 지역구인 신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문경 관광 활성화의 중심축으로 우리 선조들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비어있는 영남대로 중 문경 구간의 옛길 복원을 제안합니다. 조선시대 최대의 간선도로로서 전체 길이는 380km에 이르며 한강과 낙동강 등의 수계와 팔조령, 조령 등 고개를 따라 형성된 조선시대 한양에서 동네를 잇던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따라서 조선시대 한양과 영남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 및 문화를 전파하고 교류하는 통로로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도로였습니다. 그 영남도로 중 우리 지역에는 함창의 덕통을 지나 점촌, 유곡 찰방역, 견통과 불정, 마성 토끼비리, 고모산성, 문경읍, 문경 세제를 넘어 충주를 연결하는 문경 옛길 구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문경 세제 구간을 영남과 기호지방을 잇는 관문으로서 영남대로의 전 구간 중 가장 상징적이며 조선시대 옛길을 대표하는 지역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문경시에 옛길 박물관이 존재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히 문경의 옛길은 많은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유신 장군의 당교 유족비는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영웅의 결기를 얘기해 주는 듯 합니다. 장승배기 마을 거쳐 이어지는 유곡 찰방역과 영강을 거슬러 불정을 지나면 영남도로의 가장 험난한 구간인 광갑천 잔도가 나타나 왕건과 토끼 얘기를 들려줍니다. 삼국시대 신라가 북진 정책을 펼칠 때 한강 유역의 전진 기수로 자한 고모산성은 고려시대에는 견훤과 왕건이 다투었던 곳이었고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을 거쳐 구한말에는 의병들의 주둔지로서 시대를 달리하며 역사를 지켜오는 과정에 수많은 소토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경의 옛길에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역사적 사실과 선인들의 삶이 투영된 스토리텔링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문경 옛길은 질 좋은 문화 콘텐츠를 무수히 가지고 있는 인문 지리학의 보고라 할 수 있으며 그것의 문화적, 역사적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 관점에서 선인들의 땀과 희망과 애환이 켜켜이 쌓여있는 문경 옛길의 복원을 제안합니다. 첫째, 공동체 문화의 전성입니다. 이 길의 복원은 시간이 갈수록 흔적조차 사라질 위기에 있는 문경 옛길과 전통 문화를 되살림으로써 우리의 뿌리를 유지하고 보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이 뿌리를 고증하고 복원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둘째, 문경 관광 활성화의 중심축이 필요합니다. 문경은 지금 SRT 역석근 개발, 주울산 케이블카와 하늘길, 워터파크, 테라로사 유치 등 전례 없는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 하나하나가 문경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모두를 하나로 연결하는 문경 전체 관광 네트워크 구축이 꼭 필요하며 문경 옛길이 그 중심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명의 유래를 살려 당교 전적지의 역사 공원을 조성하거나 조선시대 영남 18개역을 관장하던 유곡 찰방역의 발굴, 옛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토끼비리와 고모산성, 석현성과 꿀떡고개 주막 등 문경 옛길의 주요 거점을 서로 연결시킨다면 문경 세조로부터 점천 시내까지 문경 전 지역이 하나로 이어지는 관광벨트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과거의 문화와 현대의 감성이 어우러진 실거리, 놀거리, 먹거리 등을 옛길 곳곳에 배치한다면 과거의 역사 체험과 미래 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관광의 명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하로 별개는 본 의원은 역사적, 문화적,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토끼비리, 고모산성, 진남문 및 문경세제 3개의 관문과 옛길 주변의 유무형유산을 토대로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도
시대에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평부에서는 그 가능성도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배낭을 메고 1000년 전의 문경 옛길을 걷는 트래커들 옆으로 최신 기술이 접목된 SRT가 나란히 달리고 주울산 케이블카는 새로운 하늘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 모든 길이 지역과 지역, 가구와 미래를 연결하는 향후 1000년의 문경의 길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경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신영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순 산양 삼북 동로 지역구 남기호 의원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깊은 의미를 가지는 요 근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1월 31일 신기산업단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두 분의 소방관이 순직하셨습니다. 고 김수강 소방장과 박수훈 소방교의 숭고한 희생에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하며 추가적인 인명과 재산의 손실 없이 화재가 진화된 것에 관계자들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수해,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난으로부터 대형 화재, 감염병과 같은 사회재난까지 재난의 종류는 광범위합니다. 개별적인 재난의 원인과 대처 방법은 다르지만 예방과 대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명과 재산의 큰 손실로 이어진다는 점은 어떠한 재난이든 동일합니다. 예측하지 못한 대형 재해가 앞으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에 우리는 이제까지 겪었던 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만의 자세로 미래의 재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이에 안전한 문경시가 되기 위한 세 가지의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 시만의 산사태 지도를 만들고 문경시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적인 재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7월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 예천, 문경, 영주, 봉하의 마을 14곳에서 25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는 큰 재난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때 산사태가 일어난 경북 북부권의 10곳 가운데서 산림청이 관리하는 산사태 취약 지역은 단 한 곳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산림청의 산사태 예방 지도만 믿고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북부권 지역은 개간산지가 많습니다. 이러한 개간산지는 특히나 산사태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변화하는 이상기후를 대비하고 우리 문경시의 지리적 생산적 특성을 반영하여 우리만의 산사태 위험지도를 만들고 특단의 재난관리를 해야 합니다. 둘째, 문경시만의 실질적인 재난 매뉴얼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기관리 시스템에 따라 문경시 또한 풍수해, 지진, 산사태 등 23종의 현장 조치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매뉴얼이 1년에 한두 차례 비상연락망 개정 정도로만 하는 형식적인 매뉴얼이라는 점입니다. 문경시만의 지역 특성, 토질의 특성, 기후의 특성, 예를 들어 문경시만의 산사태 위험 지도라든가 소하천 분포도라든가 지난 10년간 인근에서 발생한 재난 분석 자료 등 실제로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어야 합니다. 우수 매뉴얼 벤치마킹과 담당 부서 회의, 필요하다면 관련 용역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실제로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그 매뉴얼대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매뉴얼은 작성자만 보는 매뉴얼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매뉴얼에 들어가 있는 유관기관과 부서, 읍면동 재난 담당자와 민간 협력업체, 시민단체까지도 재난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떻게 움직이면 되는지 알 수 있는 매뉴얼이어야 합니다. 만들어진 매뉴얼 중 전파가 필요한 부분은 출연해서 관련자들에게 전달하고 모든 관련자가 그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재예방시설물의 철저한 사전관리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위기 대처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작년 장마에 전남 한평군의 한 수문관리인이 수문을 살펴보러 나갔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문 주변의 제초나 난간 설치 등 안전이 담보되어 있었다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우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여름 영순달지와 김용지구 영광이 범람했을 때 적시에 수문을 닫을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1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수문을 닫는 훈련을 실제로 실시했습니까? 수면 주변의 제초는 미리 이루어져 있었습니까? 재난예방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수문 관리인 산불 감시원 등 지원 인력의 충분한 훈련은 재난 대비를 위한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자율방재단과 의용소방대, 자율방문대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또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해주는 방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난 대응의 훈련은 몇몇 관계자만의 훈련이 아니라 전 시민의 관련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하며 각 마을별로 훈련을 실시하여 오지의 고립된 마을들도 재해가 발생 시 왕장하지 않고 평소에 훈련된 바대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갈수록 재난이 대응하 복합화에 됨에 따라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분야,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이라도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민이 안전한 문경시를 만들기 위해 드리는 충언을 흘려듣지 마시고 지역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실질적인 대처 방향 마련을 통해 민과 간이 협력하는 재난 예방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먼저 김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시정에 항상 전체적으로 문경시를 나오러가는데 대한 부분에 찬사를 지금 보냅니다. 저는 이번 다른 게 아니라 민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신문고 들어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국민신문고가 어떻게 따지면은 개인적으로 참 억울함을 간이나 이런 데서 안 됐을 때 국민신문고로 좀 저희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요즘은 이 국민신문고가 악용으로 돼서 한 사람이 대다수의 막 그 민원을 제기하고 해서 아마도 지금 문경시 전체의 감내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을 제기하는 분이 한 분이 어떻게 따지면 진짜 실질적으로 따지면 그분하고 아무 상관관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읍면 단위에 있는 민원 제기를 하는 이 받아주는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또 시간적으로 많은 지금 소비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 혹시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을 때는 그러면 이 공무원도 굉장히 힘들지만 지금 기획실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이런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방안은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그 작년도에 그 국민신고문고를 통해서 접수된 게 한 5천여 건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 감사계에 접수된 게 한 55건이 됐는데 사실 그 민원 해결 차원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 민원이 아닌 악의적으로 무분별하게 이제 국민신고에 민원 신청하는 걸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많은 그 시간을 허비하고 행정 기능을 마비하는 그런 초래도 지금 들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좀 합리적인 어떤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저도 동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악성 민원에 대해서 자주 빈번하게 하는 그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좀 구축을 좀 하고 또 법률적인 법무팀의 자문도 좀 구해서 협업 부서라든지 이렇게 신속하게 좀 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현재 그 종합민원과에서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총괄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 외적으로는 경찰과도 좀 협업을 해서 저희들이 좀 강력하게 공무 집행 방해에 대해서는 적극 고발하는 것도 조치를 좀 검토를 해서 직원분들이 좀 이렇게 업무적으로 좀 환경이 좀 나아져서 근무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종합민원과에서 계획을 수립 중인 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그 의원님께 별도로 한번 다시 한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거 뭐 말 이런 거보다도 지금 우리 시에서도 이제는 이 민원이 원체 제기가 많이 되고 특히 우리가 지역에 같이 살다가 기농 귀촌하신 분들이랑 이런 분들은 또 지금 기존에 있는 분들과 기득권도 또 많은 다툼이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별 그게 네. 문제가 없지만은 이 부분들이 여기에 제 3자들이 들어와서 지금 네. 이렇게 민원 제기하는 게 제일 골치 아픈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도 한 3, 4년 전에도 큰 그게 있었고 지역마다 동네 다 뜯어내고 이런 불상사가 있었는데 네. 한 2, 30년 됐는 건축물을 다 뭐 불법이라 해서 벌금도 때리고 시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물론 그거는 잘못된 거는 맞지만은 2, 30년 전부터 해왔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갑자기 생기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그죠? 그런데 그거를 관에서는 뭐 어겼으니까 뜯어야 된다. 강압적으로 또 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절차적으로 이제는 다른 뭐 법령을 찾든지 어떻게 해서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불법은 맞지만은 일단 옛날에는 또 이렇게 해왔는데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합리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한 사람이 여러 명 수십 명을 고소 고발한다 하는 거는 우리 간에서도 형사적으로도 좀 뭔가를 좀 강력하게 대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 이런 부분을 쉽게 누군가가 민원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네네. 생각하십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그 의원님 말씀대로 네. 잘 저희들도 자체 검토를 해서 그 계획 수립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획단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사업 추진이 광범위하고 하시는데 정말 힘들다는 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21년도에 그 인구 감소 지역으로 그 행안부로부터 우리가 고지를 받았어요. 네네. 그래서 22년부터 지금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네, 올해도 지금 64억을 받을 예정이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교육이나 환경이나 문화에 대한 일자리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고 지금 이 기금을 140억을 받으면은 우리 그 뭐 어디에 중점적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 지금 1월 달부터 기금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좀 투자 계획서를 하신다고 했는데 네네. 거기에 대한 방안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그 저희들이 2022년도에는 한 60억하고 작년에 80억, 올해 64억이 저희들이 그 C등급으로 배정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아무래도 그 인구 소멸 대응 기금이라는 거는 지역의 인구 감소라든지 지역 경제 발전이 좀 필요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지금 사업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예. 일단 그 여기 원래는 이제 정책기획단에서 하는 사업이긴 한데, 예, 맞습니다. 네네네. 그 기획 예산실에서도 관할을 하시기 때문에 네네. 질문을 드린 거고요. 네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거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안 되고 있는가요? 예, 별도 저거는 제가 정책기획단에서 자료를 좀 확보를 해서 따로 네.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예, 그 설명 잘 들었고요. 그 구 쪽에 저는 그 시장 공약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60개 사업 중에 10건이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전년도에 그 자체 평가단은 몇 번 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실천 계획 수립 보고회를 작년 8월 달에 하고요. 네네. 4분기 한번 그 보고회도 하고 요번 그 8월 달에 네. 한번 다시 저희들이 그 공약 이행 평가단을 모시고 예. 총괄 점검을 했습니다. 이 공약 사항은 그 분기별로 그 부서에서 자체 평가를 그 매번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공약 이행 평가단을 모시고 같이 그 총괄 점검 보고회를 그렇게 합니다. 예. 예. 그 분기별 추진 사항이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다고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보니까 매니페스토 그 실천에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 세부적인 거 좀 클릭해서 좀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보기 좀 시민들이 좀 보기 좀 쉽게 예. 저희들 활성창을 만들어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냥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쉽게 개설하시기 바라고요. 그 연도별의 그 재원 투입을 보면은요, 그 시장 임기가 시작된 지가 22년도부터인데 24년도까지 9,830억 원이 돼요. 네네. 예. 근데 내년도에는 2,920억 원이고 네네. 그 임기 마지막 때는 26년도가 6,790억 원이 됩니다. 네네. 예. 단순 금액으로 보면은 올해까지 50%가 이행이 돼야 되는데 네네. 그렇지 않고 있는 거 아시죠? 네네. 예. 그 좀 이거 연말까지 완료가 좀 가능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공약 사항 중에 임기 내에 그 완료되는 공약도 있고 예. 임기 지나서 또 이렇게 완료되는 공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거는 저희들 그 추진 로드맵이나 그 연도에 맞춰서 차질 없이 그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보니까 네. 그 임기 마지막 해에 투입할 재원이 너무 많이 편중이 돼 있다는 네, 느낌이 네,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좀 당겨서 네, 네. 진행할 용의는 없습니까? 하여튼 모든 그 공약 사항은 시민들하고의 어떤 그런 약속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빨리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도 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좀 이렇게 진전성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서 네네.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3쪽에요. 청년도 그 향상 부분입니다. 그 청렴도가 보니까 그 국민권익위에서 그 발표한 문경시 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면은 네네. 사실 매우 부끄럽습니다. 네, 저희도 맞죠?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물론 뭐 제 자신도 여기서 그 자유롭진 못하지만 그 결과를 잘 아시겠지만 문경시가 최하 등급인 종합청년도 5등급을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근데 그 청년 노력도 청년 체감도도 꼴찌인 그 5등급을 했는데 그 반면에 인근 예천에는 1등급을 했더라고요. 네네. 예. 그리고 상주에는 2등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마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청년 교육은 그 매년 저희들이 이제 하반기 때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올해부터는 상반기 때 추진해서 그 평가 결과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2등급에 있다, 3등급에 있다가 내리 지금 그 2년 연속 지금 5등급을 지금 받았는데 네. 내년에는 하여튼 열심히 해서 하여튼 등급을 올릴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요. 그 올해는 좀 신규로 좀 도입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게 그 공무원 모든 분들이 행동 강령에 자가 점검의 날을 매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 중에 이제 간부 공무원이 솔선수범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청년 결의대라든지 또 그 간부에 맞는 맞춤형 교육도 실시를 하고 민원하고 직접적인 접견 부서가 되는 그런 부서는 청년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에 컨설팅도 지금 받아보려고 저희들이 그 방문 계획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그 청렴도 향상에 내부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청렴도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좀 등급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평가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시민을 두려워하는 그런 자세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그 어쨌든 간 심기일전하셔서 모두 그 청렴한 그 문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기원입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뭐 다 전반적인 얘기 같아요. 조금 전에 우리 김영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나 그 똑같아요. 보충 질의를 이어서 할게요. 우리가 2023년도에 11월 제227회 때 했죠, 그죠? 공약 사업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추진 중이 다 53개, 완료가 보류가 한 건 있었고 완료가 6개. 이번 보고 때는 완료가 10개, 추진 중이 49개. 시민들이 알기 쉽게 네네. 완료와 추진 중 된 거 네네.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저희들이 그 10대 분야에 60개 그 공약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개 그 완료 사업이 되게 되면은 일단 그 화물차 주차장 건립을 저희들이 완료를 했고요. 그 택시 광고료
100% 인상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 버스, 시내 아파트 단지 주차장 증설, 시내 그 제2 민원실 설치하는 부분, 그리고 하늘제 옛길 문화 그 관광 자원화 사업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다목적 야외 훈련 실험장도 설치를 했고요. 마성면 기초 생활 거점 육성 사업, 그리고 시장님이 그 취임하시자마자 그 집무실을 1층으로 이전하는 공약도 완료를 했고, 지금 뭐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위령탑 건립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이 10대 분야 60개 가정 중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완료된 건은 10건입니다. 예, 지금 추진 중은 지금 어떻게 되죠? 추진 중은 지금 그 49건이 되는데 그 일일이 제가 또 말씀드리기는 너무 아니, 많아서. 그러니까 지금 예. 추진 중에 4건이 작년보다 지금 저거 됐잖아요. 네네. 예, 그것만 말씀해 주시죠. 지금 작년 보고 때야 변화된 네네, 거. 예. 요번에 지금 그 된 게 이제 다목적 야외 훈련장 설치, 그다음에 마성면 그 기초 생활 육성 사업하고 하늘길 옛길 문화 관광 자원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문경 그 국민 보도연맹 희생자 그 위령탑 그 건립한 게 총 추가돼서 당초 그 작년에 6건에서 10건 완료로 지금 그 공약 이행을 좀 완료를 했습니다. 예, 조금 중에 저 실장님께서 그 택시 광고료가 다 완료됐다 그랬는데 지금 대구 택시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광고료가 지금 그 부분은 완료된 게 아니잖아요. 유통 축산가에서 지금 그 문경시 홍보 광고 랩핑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아직 뭐 완료가 안 되고 지금 그 내부적인 관계로 소송 진행 중에 있어서 아직 뭐 추진이 지금 아직 안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그 내부에 그게 완료가 되게 되면은 그 광고는 그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유통 축산가의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차근차근 하셔서 잘 해결해 주시고요. 네네. 좀 전에 김은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청년도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청년도가 우리 보면은 우리가 이래요. 상주 같은 경우는 2계급 상승했고, 그죠? 우리는 네네. 2년 연속 5등급입니다. 2년 연속. 네. 그리고 청년 체감도도 5등급이고, 청년 노력도도 5등급이에요. 네네. 진짜 제가 왜 이걸 이렇게 물어보는가 하면은 시민들이 저한테 전화 와서 너들 시의원들 뭐 하느냐, 문경시에 지금 잘하고 있느냐, 그걸 감시를 왜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그거 하나 말씀해 주시죠. 박주담 의원님께서 한번 말씀 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자체 자구책을 찾아서 사실 2년 연속 5등급이라는 거는 저희들 시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끄러운 입장입니다. 물론 그 22년도에 2등급에서 3등급, 그 다음에 내리 5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책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도 좀 하고 노력하겠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자체적으로 또 모든 게 이제 설문조사로 의해서 평가가 되는 거라고는 하지만은 저희들이 좀 노력한다는 게 좀 가미가 되게 되면은 내년엔 특별히 변동이 없으면 제가 있는 동안은 하여튼 청년도 한 상은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함께 오르죠. 우리 문경시의 체감도가 더욱더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도 문경시의회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문경시 공무원들도 함께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해가지고 뭐 제가 보충 질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청렴도라는 게 어디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여론조사가 된지는 잘 모르지만은 제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5등급 받는 이유는 보조금 관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해가지고 깨끗하고 청렴하게 생활하는 걸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이 그만큼 잘 해줌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저희들 칭찬받기도 하고 시민들이 받는데, 5등급이라는 등수가 연급해 나오는 이유는 보조금 관리에서 설문조사 이하 경찰에 해가지고 수사받고 있는 게 5등급 받는 도중에 2건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노인회가 있었고 지금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문경문화원이 있습니다. 이런 보조금 관리를 본의원이 해가지고 수차례 얘기했었는데 그 보조금 관리자들의 교육입니다. 교육.
지금도 해가지고 우리가 공무원들 교육만 2,200만 원 해가지고 하반기 하겠다고 해놨지만은 금방 실장님이 상반기에도 이제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제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보조금 관리하는 담당자들 교육을 해가지고 좀 시켜라고 제가 수차례 한번 얘기한 적이 많았습니다. 매번 우리 실장님들 오실 때마다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이 해가지고 관리가 잘 된다 하면은 등급이 올라가지 않겠나. 우리 공무원들의 개개인의 청렴에 대한 부분은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인해서 일어난 게 아니고 그런 현실적으로 사건이 이루어지고 수사가 이루어지고 문경시에서 고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언론으로 나가고 대대적으로 있다 보니까 평가가 높여주려고 해도 높여줄 수가 없어요. 그거를 또 시민들이 알고 있는 설문조사를 어떻게 잘 받을 수 있습니까? 문경시 깨끗합니까? 청렴도에서 그랬을 때 해가지고 그런 사건이 하면 언론에 보도됐고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교육도 필요하지만은 공무원보다는 보조금 관리 담당자들 그분들에게 해가지고 수시로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이 보조금의 위험성을 얼마나 이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잘못됐을 때는 엄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교육을 시키고 범법자를 만들지 말아야 돼요. 이 매번 우리 실장님들한테 내가 얘기합니다만은 앞서 답변을 해가지고 들었을 때 이제 상반기부터 하시겠다고 또 간부 공무원들부터 해가지고 결의를 다짐하겠다 하지만은 그 부분까지는 정말 좋지만은 꼭 한 가지 보조금 관리자들 우리가 좀 그분들을 다 모셔가지고 실질적인 해가지고 보조금 관리에 대한 유의사항들을 수시로 교육을 해야만이 이런 부분이 아니랍니다. 아마 등급을 내년에 청렴도 등급을 높이려고 하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개개인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해가지고 관리 감독을 잘 해주셔야만이 우리 문경시가 건의위원회에서 해가지고 공공에 대한 등급이 올라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실장님 그런 교육 하시겠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실 거는 지난번에도 그 보조금 그 관리자라든지 아니면 민간 보조단체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법제 역량 강화 교육을 항상 그 하반기 때 실시했는데 요번에는 한 5월달에 시행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세요. 그래, 예산이 부족하면은 예. 이런 교육 예산은 해가지고 얼마 안 되니까 저희들 해가지고 예산 올라오면은 흔쾌히 해가지고 도와드릴 거니까 그런 거 상반기, 하반기 고정적으로 교육을 수시로 해야만이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할 때 그 보조금 그 관리관에서 보조금 담당자 공무원하고 민간단체 보조 사업자의 그 담당자하고 교육을 하는 걸로 교육 시간 계획을 2시간 지금 넣어놨습니다. 예, 예. 예. 꼭 좀 그렇게 이루어져서 예, 예. 내년에 해가지고 건의위원회에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문경시가 청렴한 문경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8페이지 보면은 하란부에 정책 현안에 대한 공유 지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시정 간담회 이제 정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우리가 2023년도를 한 해를 이제 돌이켜 봤을 때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일이 있어서 있는 가운데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어떤 부분은 미흡한 부분은 소통 부분이라 저는 생각했거든요. 네네. 집행부 이제 시청과 이제 견제기관 의회 간의 어떤 소통 부분이 어떤 부재로 인해 가지고 약간의 서로가 불협화음이 있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이게 원래 시책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혹시 어떤 간담회 정례에 대한 어떤 규정이 어떤 정한 부분이 있습니까 룰이? 지금 저희들이 뭐 국비 확보라든지 관련해서 당정 협의회를 사실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는 아직 이제 계획이 없어서 한 4월달 넘어서서 계획을 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에 하는 거 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아직은 뭐 달리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저는 이게 하겠습니다. 많이 있어야 된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로 있어야 되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와 간의 어떤 그 간담회로 정례하라고 해놨다고 정례하라는 네네. 얘기는 1년에 몇 번 정확하게 하겠다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작년보다는 더 강하게 해가지고 자주 만나서 소통할 수 있게끔 그래서 어떤 문경시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발전하는데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당분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성과평가 실시에 관련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보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거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사업 보고가 안 와서 저희들이 감사가 하는데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행정사무감사 전에 보고를 다 받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신 터라서 행정사무감사가 6월달에 계획이 돼 있고 저희들이 매년 6월 말쯤이나 7월달 돼서 보조금 그 성과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5월달에 완료를 해서 6월달에 그 행정사무감사 받는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단장님, 우리 문경 발전의 선두에서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질문할 게 많은데 저는 단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나머지는 나중에 따로 자료로 받은 것도 있고 해서 그 23쪽에 보면 우리 지방 소멸 대응 기금 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이 작년에 최초 보고할 때는 네. 우리가 그 등급을 그 C 등급으로 계획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죠?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 다시 계획이 이 변경이 불가피한 거 맞죠? 네. 그리고 그게 지금 6월달이었죠? 그 투자 계획서를 행안부에 제출하는 게. 예, 6월까지 지금 그 제출하도록 되어 혹시 있습니다. 그 내용을 네. 간략하게 그 주된 내용 몇 가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2024년도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네네. 예, 네네. 저희가 일단은 지금 6건에 대해서 64억 원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건이고 두 번째는 청년 레지던스 플랫폼 지원이고 세 번째는 아동 청소년 어울림 센터 조성, 네 번째는 작은 마을 활성화 사업, 다섯 번째는 문경 휴 스포츠 체험존 조성, 여섯 번째는 경북 연합 청년 거버넌서 경북에서 같이 살자로 해서 저희가 지금 2024년도에 64억 원에 대한 6건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제가 부탁드린 게 그 의료 건강 분야의 그 인구 증가 정책에 맞춰서 공공 출산 산후조리원 관련 것도 여기에 같이 건의를 드린 거 기억하시는지 예,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 내용은 반영이 안 됩니까? 예, 지난번에는 사실은 이게 6월달까지 행안부에 이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이거를 바꾸기가 좀 어려운 상태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올해에는 일단 그 계획을 지금 잡으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아, 원래 계획에는 반영할 예정이시라고요. 예. 그러면 작년에 자연생태박물관 그 숲속 체험 공간이라든지 문경 플레이그라운드 조성 사업은 이제 아예 포기를 하시는 거네요. 예산 지금 부족으로. 사실은 저희가 144억 원을 받게 되면 당초에 이제 사업 계획을 받아서 그 기금을 배분하려고 했는데 사업이 지금 64억 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도 실과 협의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통해 가지고 지금 기금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 궁금한 게요. 그 6개 확정 사업도 네. 사실 총 사업비가 한 3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예, 그럼 맞습니다. 우리가 배분액이 64억이면은 네. 나머지는 어떻게 배분합니까? 지금 이거 하게 되면 연차 사업으로 지금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거기에 따른 시비나 그다음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그 단장님한테 건의드리는 거는 이렇게 많은 종류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도 네. 진짜로 인구 소멸을 맞춰서 집중과 선택을 필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가지수가 많다 해서 이게 다 효과가 있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이 중에 가장 인구 증가 시책에 효율적인 그런 사업을 찾아서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 건의드립니다. 예, 원래 앞으로, 사업부터는 그렇게 지금 앞으로 하시겠습니다. 계획에도 네. 그걸 실질적인 인구 시책에 맞춰서 사업을 계획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26쪽에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그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관한 그 타당성 용역 결과 보고회가 있었죠, 그죠? 예, 저희 최종 보고에 11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건립에 관한 용역 보고서죠, 그죠? 네. 저는 순서가 바뀌었다고 봐요.
과연 우리 지역에 도매시장을 건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먼저 고려해서 건립에 관한 타당성 보고가 나중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장님 생각은 네. 어떠세요? 저희가 지금 그때 용역을 했던 거는 타당성 조사에 대한 사실은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산물 도매시장이 문경에서 꼭 필요한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했던 아니죠. 용역입니다. 그때 우리가 보고했대. 네. 점촌농 조합장하고 저하고 시장님 질의를 하니까 시장님 말씀이 네. 이번에는 건립에 관한 타당성 보고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선 농산물 도매시장은 우수한 뭐 중도매인 확보라든가 농산물 물량 확보 네. 그리고 타 지역의 사례 이런 것이 먼저 이루어져서 과연 짓는 것이 합당한가 그것부터 우선돼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는 저희가 11월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은 했었고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꼭 필요한 물량 확보라든지 유명한 중도매인이 꼭 필요하다는 거는 저희가 이제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도 나왔고 지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유통 설비 업무에 대한 그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300억이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본 의원의 생각은 타 기관, 예를 들어 농협이라든가 민간 업체가 참여해서 도매시장을 건립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우리 시는 행정적인 지원만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장님 생각은? 예, 아니 저희도 처음에 이제 스타트를 했을 때는 사과 공판장으로 해서 이제 공약 사항이 스타트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농협하고 기타 이렇게 협의를 좀 하는 과정 중에서 좀 어렵다는 그런 또 의견을 주셔가지고 지금 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좀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운영이 과연 예. 지금 그 안동 공판장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거기는 좀 괜찮아요. 지금 가까운 상주라든가 상주도 보면 농협 공판장이 있고 원해 농협 공판장이 있어요. 네. 예? 제가 고전을 면치 못한다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예? 네. 그 실패 사례도 많아요. 그 실패 사례라든가 성공 사례를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해서 과연 정말로 우리 지역에 공판장 건립이 가능한가를 신중히 좀 판단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농민 사관학교 이전 건물 정축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는데 소방 장비 전문 관리 센터에 대해서는 원래 뭐 주요 사업에 지금 계획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 거죠? 경과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저희가 그때 농민사관학교하고 경북 소방장비기술원을 유치를 했는데 경북 그 농민사관학교는 정책기획단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고요. 소방장비기술원은 지금 도시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상태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좀 보고 드릴 수 예,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하겠습니다. 도시가에 고치를 하고요. 그 27쪽에 외식산업 개발은 조성. 참 뭐 기쁜 일이에요. 기쁘고 반가운 일인데 지금 전통시장 기대효과 전통시장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은 중앙시장이에요. 원래가.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좀 관심도를 가지고 집중을 해줍사 이런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저희들이 전통시장이 지금 사라지는 물론 강원도 있고 신흥시장도 전통시장 이래 되어 있지만은 중앙시장에 대해서 특별히 좀 여기 관심을 가지시고 외식산업 개발원에 좀 얘기를 좀 드려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세요. 지금 예. 어렵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22쪽에요. 그 공공기관 이전 유치 관련입니다. 그 본 의원이 그 일전에 5번 발언을 통해서 그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그 당위성과 추진 방향에 대해서 어필한 적이 있습니다. 네, 단장님 먼저 그 전년도에 방문한 기관이 있던데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그 당초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금은 지방시대위원회로 바뀌었는데요. 네네. 거기를 방문을 저희가 한 7, 8차례 방문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공공기관 이전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방문을 했고, 네. 그다음 대한체육회, 그다음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북체육회, 그다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등 저희가 이제 체육하고 사실은 연계된 그런 기관을 많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특별한 성과는 없지만 이게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이 당초에 원래 이제 연초로 잡혀 있다가 총선도 있고 기타 이제 관련 내용으로 인해서 좀 연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에서 유치하겠다는 그런 뭐 설정한 타켓은 있습니까? 타켓은 저희가 이제 한국체육대학교가 공약사항 1번이기 때문에 예. 체육 인프라나 체육 그런 관련 기관을 좀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공단 쪽에도 저희가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체육 관련 분야에 지금 계속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대에 대해서 이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그 유치 뭐 저기 뭐야 기관이 많으니까 그 좀 골고루 신경을 쓰셔서 가능한 한 우리가 좀 많이 유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좀 집중을 하셔서 그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23쪽에요. 그리고 그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예산 그 배분 관련입니다. 그 22년도에 기금이 60억이고 23년도에는 기금이 80억 원입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그 집행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총괄적으로 지금 집행 실적은 거의 사업이 2022년도하고 2023년도는 거의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있는데 그 반면에 조금 행정 절차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별로는 지금 전체 8개 항목에 대해서 거의 집행이 완료된 사업도 있고 아직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20%대의 그런 사업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의원님께 제가 그 목록을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히 그거 좀 대한 걸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네. 그 24년도 기금 확정분이 64억 원인데 그 무슨 사업할 것인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는 좀 전에 그 신성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네네네. 이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6건이고요. 예.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그다음 청년 레지던서 플랫폼 지음, 아동 청소년 어울림 센터, 작은 마을 활성화 사업, 문경휴 스포츠 체험존 조성, 경북 연합 청년 거버넌스 해가지고 지금 6건으로 해서 64억 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아직 행안부에서 이 기금에 대해서 정확한 금액을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께 상세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 등급을 좀 잘 받아서 네. 예, 기금 배분이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뭐 정책기획단은 할 일이 참 많은데 힘내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25쪽에 마이스 산업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그 문경 같이 그 소도시에 이 마이스 산업이 굉장히 그 중요한데 접근성과 청정 자연과 관광 자원을 뒷배경으로 하는 마이스 산업이 뭐가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 지역 경제와 관광 발전의 파급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 어떤 것일까? 그리고 이러한 산업이 들어오면 우리 시가 어떤 그 인센티브 지원을 해주고 어떤 행정적, 재정적 서비스를 해줄 것인가? 그에 대해서 좀 많이 깊이 연구하시고 저기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단장님 컨벤션 센터라든가 그런 거창한 시설 말고도 그 전자에 얘기한 그런 목적에 그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년에 그 한 업체 정도라도 좀 선정을 하셔서 좀 유치되었으면 좋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뭐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작년부터 한국지방세연구원 교육관에 대해서 계속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특수법인이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69개소라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계속 방문을 할 예정이고요.
69개소 중에서 우리가 유치를 꼭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문경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데 계속 노력을 해주시고 끝까지 그 집중해서 그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선생님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리 정책 법안을 개발하는 데는 우리가 정책기획단에서 많이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작년도에 우리 문경 세제 럭셔리 호텔 유치 이 건은 왜 없습니까? 지금 그 건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저희가 그 건을 당초에 이제 업무 보고에 넣었다가 이번에 빼게 된 계기가 지금 그 업체하고는 계속 비공개적으로 업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공개적인 부분을 좀 요청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거는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경북 농민사관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소방방재 기술원 그다음에 뭐 외식산업개발원이 하루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낮아지는 이유가 집행률이 저조해서 그렇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네. 다음에 받을 때는 더 많은 A등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예, 하겠습니다. 늘 수고하시는데 조금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할 걸 앞에 의원들이 많이 질문해가지고 그 한 가지 부분에서 의문시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요. 농산물 도매시장. 이게 보니까 작년에 우리 시정에 관한 보고하고 내용이 좀 틀리네요. 예, 작년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예산 사업비로 한 385억 정도 되고 사업 기간도 2026년 12월까지 돼 있었는데 지금 2년 정도 기간이 늘어났고 예산 자체는 또 많이 줄은 상황인데 그 석 달 전에 우리한테 보고한 거하고 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그때 이제 2026년도까지 보고했는 거는 저희가 이제 그 단기간에 그 있는 업무에 대해서만 기재를 하느라고 그랬고요. 지금은 사실은 2028년도 12월까지 이 내용이 최근에 정확한 내용입니다. 예산도 그때는 385억이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300. 네, 예산 부분도 저희가 조금 감소가 그렇습니까? 돼가지고 예, 기재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비가 한 100% 이렇게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국비를 갖다가 받아서 우리 그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다각도로 활용해서 그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단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4년도 스마일 문경 만들어 나가는데 중점적으로 친절 도시로서 뭐 세계적인 도시까지 만들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방 이제 보고 하신 거에 이게 소멸 대응 작은마을 활성화 사업에 저도 조금 알아봤는데 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봐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 소멸되어 작은 마을 활성화 사업은 저희가 이제 그 TBC 싱싱별곡 예. 기용화제 그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지금 저희가 할 예정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 보조 사업자가 예. 관내 청년 단체 공모를 통해서 이제 민간 자본 보조로 사업자가 이제 선정이 되면 거기 이제 마을 기록 활동가라고 있습니다. 예. 그 마을 기록 활동가 역할이 큰데 그분들을 서울에 있는 요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거는 파악해 놨는데 나중에 공모 사업이 선정이 되면 보조 사업자가 선정되면 저희가 소개를 해가지고 이런 전문가를 양성해서 소생활권 활성화 사업하고 지금 연계해가지고 지금 호계 사냥부터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 본 의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우리 담당 팀장하고도 상의했었고 우리 어르신들 해가지고 구슬로 나오는 우리 문경에 내려오는 뭐 이야기들 또 지금 현재 지역은 사냥 호계로 진행되어 있습니다만은 예. 전 본의원은 그것보다는 그것도 기록도 해야 되고 문경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신기 쌍용양행기 산업 근대화 산업의 최초 공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폐강 지역이다 보니까 강산에 대해서 내가 마성이나 가헌, 신기 이쪽 분야에서도 해가지고 우리가 뭐 에너지 사업으로서 강원도 다음으로 제2탄전지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에너지 역할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역사에 또 기록을 좀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그 당시에 강산 다니셨다든가 뭐 이런 분들도 지금 돌아가신 분도 많지만 신기 쌍용 양행에 뭐 가지고 있던 유래 또 마성이나 가헌 문경에 어떤 지금 뭐 강산도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해가지고 역사적으로 같이 좀 기록을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정부에다가 우리 뭐 문경이 그만큼 에너지 사업으로 제2탄전지로서의 역할을 했으니까 그에 대한 정부에다 중앙정부에 우리가 보상받는 차원에서 지역 발전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록물을 좀 찾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시범적으로 그 영순 호계 산양 호계부터 하고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꼭 그 마을에 지금 살아 계시는 어른들도 지금 연세드신 분 많지만은 그런 구슬도 그 동네에 나오는 있었던 구슬 뭐 이솝이라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것도 있었지만은 이 사업을 제가 이 취지를 들어보니까는 일제시대 이후에 일제시대 때부터 강산이 저희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해가지고 우리 문경에서 그만큼 힘들었던 부분 또 우리 대한민국 에너지에 이바지했던 부분 이걸 좀 발췌해가지고 우리 제가 본의원이 전에 5분 발의됐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카지노 스몰 카지노를 해가지고 유치해달라고 그런 중앙정부에 해가지고 건의할 수 있는 근원을 한번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그 할 때는 예. 그런 쪽으로 그 분야로 예,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저는 더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한 인사 시스템 구축 참 이 문구가 참 마음에 듭니다. 저 본회의는 또 며칠 전에 또 우리 신기 산단의 또 화재로 인해서 순직하신 또 젊은 소방관도 좀 순직하신 부분에 대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명복을 좀 한번 다시 빌고 앞으로 우리 문경시도 안전이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시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한 또 안전재난과의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솔직히 좀 미약하다는 걸 좀 이번에 좀 알았습니다. 제가 그 후로 한번 안전재난과에 찾아가서 업무 진행형이나 모든 것을 봤지만은 지금 실질적으로 안전재난과가 방재 안정직이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세 분이 원래 있어야 되거든요. 예, 예. 지금 뭐 휴직도 하고 퇴직도 하고 이래 됐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 과장님 이런 부분 좀 알고 계세요? 예, 혹시? 예,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그 일은 가중하고 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중대재해법도 지금 올해부터 돼가지고 민방위하고 둘이 해가지고 한 명씩 돼 있더라고요. 한 명씩. 예, 예. 근데 타 시군에는 지금 한 3명 이상으로 돼 있는데 한 개당. 그런데 이 지금 앞으로 이 우리가 문경시도 지금 복지 쪽으로는 지금 굉장히 많은 또 인력이 구축이 됐어요. 예, 예. 그런데 뭐 정상적으로 하면은 또 공무원 또 정원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저 본회의도 좀 알아보니까 너무 피로도도 누적이 되고 힘들고 하지만 또 책임을 따르는 데가 안전재난과랍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예. 예, 눈비 오고 하면은 뭐 바로 또 예. 투입을 해야 되고 이러는데 예. 여기뿐만 아니라 또 우리 그 기술직, 토목직 또 보면은 행정직하고 완전 다르게 뭐 가더라도 인사라든가 이런 또 뭐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게 많으면은 가서 정말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능력도 되는데 그런 부분도 다른 또 타 부서보다도 많이 뒤떨어지고 하니 실질적으로 여기 이 부서라든가 토목직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는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앞으로 이런 아주 험난한 실제로 공무원으로 따지면 험난한 길입니다. 여기가 진급 안 되고 MI 먹고 힘든 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다고 예, 월급은 똑같고 예.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그 과장님께서 지금 앞으로 방안을 한다면 어떤 방안을 계획을 좀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 얼마 전에 수당 지침이 바뀌어서 이제 그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재난 방재 수당으로 한 8만 원이 지금 이번에 올해부터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인력을 총괄 관리하는데 그 방재직도 추후에 저희가 인원을 좀 더 확보하겠습니다.
근데 예. 그 8만 원도 여기 부서에 가면은 8만 원 줘도 안 간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맞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예, 예. 저 임기제 공무원도 있고 제가 하나 물어보는 게 시간제 선택제 그 공무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러면 이 전문성을 띈 분들을 차라리 여기에 좀 투입을 시켜서 일을 하면은 또 우리가 기간제도 있고 또 공무직도 있어요. 예. 근데 공무직은 또 단편으로 보면은 들어오면은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평생도 직장이라 생각하고 또 나름대로의 또 이 그 좀 잘 안 되는가 봐요. 뭐 들어오면 끝이다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하니 예. 선택 공무원제라든가 임기 공무원제는 뭐 실질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면 다시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예. 차원이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 임금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공무원들은 들어오자마자 지금 기술센터도 그렇고 정말로 험난한 그 농지나 이런 데 다니는 분들은 똑같은 월급에 지금 초임이 거의 한 200 초반이나 이래 되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예. 이런 돈을 받고 우리는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처우 개선을 좀 해야 안 되나 싶은 생각이고 예. 또 여기에 또 역량이 뛰어난 또 경력자들을 넣어서 여기에 같이 넣어주는 부분도 효율적으로 좀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제 방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그 시간 선택제 공무원은 2명이 일조가 돼야 됩니다. 교대 근무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시간 선택제 공무원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일반 그 임기제 공무원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전문가를 한번 채용해서 그 뭐 안전 그쪽이 또 좀 그 인력이 좀 보강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우리 이제 계속 사고도 나고 많은 게 이제 복지도 다 누렸지만 이제는 사고 대처 능력 작년도에도 우리가 그 7월 달부터 재난도 왔지만은 정말로 이 많이 필요합니다. 공무원들이 가다 업무도 있지만은 그때 필요할 때 정말로 경력자들이 움직여 주면은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되고 현장 그 경력이 있는 분들이 좀 많은 배출이 돼야 되고 그분들에 대한 보상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 잘 본회의에 그걸 알겠습니다. 예.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획 좀 잘 수립해서 좀 앞으로 운행을 좀 잘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38쪽부터 하겠습니다. 38쪽에 공무원 우리 친절 교육이 있어요, 그죠? 우리 공무원 친절 교육은 이래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우리 산양시장이 간담회 때 나온 거 있죠. 이장님들이 말씀하신 거. 예, 예. 그 이장님 친절 교육 좀 하자 했는데 그런 계획은 좀 세우고 있어요. 그 하반기에 예. 좀 저희가 이제 여론 조사를 좀 해봐야 됩니다. 이장님들이 그 삼북에서 그 이장님이 건의한 사항인데 어떤 분은 그 저희가 이제 시기가 바쁜 철이 그 이장님들 한참 그 바쁜 철하고 이게 맞물려서 이장님들이 또 반대하는 여론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저희가 여론 조사를 한번 해보고 하반기에 뭐 호응이 좋으면 실시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뭐 산양이든 삼북이든지 뭐 우리 이장님들이 먼저 그래도 이장님도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죠, 그죠? 중공무원, 예. 그죠?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부터 먼저 실행해서 밑 하부 조직부터 먼저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41쪽에 보면 우리 평생 배움이 나눔이 선순환 평생 학습 도시 조성했어요. 22년도에 우리 평생 학습 도시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죠? 예. 평생 학습 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시민들이 바라는 우리 평생 학습관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뭐 계획 세우고 있어요? 저희가 그 지금 그 작년에 용역이 끝나서 7월 1일자로 저희가 이제 평생 학습가가 이제 그 새로 생기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 평생 학습가 사무실도 옮겨야 되고 그때 되면 저희가 그 평생 학습관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문경에 보면 교육에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죠? 교육 경비가 18억 8,600만 원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우리가 문경 미래교육지구 사업, 마을 교육 공동체, 마을 학교 등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놓치지 않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예. 42쪽에 보면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있어요.
저는 이번 19일자 인사를 봤습니다. 인사권자는 명히 시장님이 있겠죠. 그러나 시정에 관한 보고가 지금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획하고 있는 과 중에서 3개과가 과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사회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또 사회적으로 우리 지금 예산 관계도 있고 이런데 그 영향을 미치는 직책의 인사 발령을 좀 더 주의를 요해야 되는데, 그죠?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지금 요번에 한 인사에 대해서 시장님이 하셨겠지만 그래도 총무과의 인사팀이 있잖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번에 인사는 좀 그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면에서 지금 인사를 했습니다. 그 기존에 이제 이 그 한 부서에 너무 오래 근무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좀 고정이 돼 있어서 그 저기 소수직렬이지 않습니까? 뭐 임업 녹지직 뭐 이런 소수직렬들이 그 공업직이고 한 군데 너무 오래 있어서 아이디어가 또 좀 이 많이 안 나오는 편이라 새로운 인물로 이제 교체하게 되면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차원에서 이번에 또 급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 바뀌면 아이디어가 착착 나옵니까? 아니 그 그걸 보험연장 같은 경우는 몇 개월 됐습니까? 마승위원장님요? 예. 한 1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됐다고요? 1년 안 됐잖아요.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시장에 관한 보고를 놔두고 이렇게 그분들이 숙지를 할까요? 며칠 만에? 그 다음 인사 때는 이런 보고 있으면 그때는 좀 피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불필요할 시는 충분한 설명과 안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그날 저희들이 그날 현장 돌 때 인사가 났더라고요. 예. 근데 과연 그게 맞느냐? 시민들도 의아해합니다. 특히 마성 면민들이 의아해해요. 전번에 우리 그 그란도 골프 갔을 때는 그기나 칭찬을 하더니 갑자기 그렇게 바꾸고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저희 그 인사부서에서 그 시정에 관한 보고 요거를 좀 그 놓쳤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행사가 있으면 그 시기를 피해서 그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이제 그냥 당부만 드릴게요. 사실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상기화 출범됐잖아요, 그죠? 예. 상기화 출범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총무과의 소임은 관리 감독보다는 그죠? 지원과 협력에서 초점을 맞추고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해야 돼요. 예. 그죠? 예.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2기까지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나하나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르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47쪽에 맨 상단 부분에 자율방문대가 나왔어요. 자율방문대가 문경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저희 문경에서 자율방문대는 꼭 뭐 제가 생각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야간에 그 시민들이 안전하게 뭐 공원이라든지 이렇게 운동할 수도 있고 야간 그 기가길에도 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문경에서 가장 젊은 단체라요, 그죠? 예, 그런 예. 젊은 단체의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껌값입니까? 사업 축소 다 사업 축소라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대단히 프로젝트 몇천억을 투자하면서도 이렇게 방문대에 대한 이런 사업을 책정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문경시의 중추적 역할을 할 방문대라기보다는 젊은 사람들을 위한 이런 예산을 갖다 전부 다 뭐 2,200에서 사업 축소 700만 원, 1,900인데 900만 원, 1,000만 원인데 500만 원, 그죠? 거의 반 이상씩 삭감을 했어요.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길을 살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그 올해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다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모든 면이 우리 총무과도 앞에 기획단이나 기획실이나 정책단에도 사회적으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총무과가 그래도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죠? 예, 모든 맞습니다. 면에서 중심이 되어서 하나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이상입니다. 그거 자료방들 뭐 화장실 설치부터 하여튼 우리가 제가 올해 안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예산 확보해 보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시는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그 본 의원이 5분 발의를 통해 갖고 문경시 장학회에서 주는 그 장학금을 다자녀 기준이 3자녀인데 2자녀를 해서 장학회에서 지원금을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 그 장학회가 열리질 않아서 안건을 못 올렸습니다. 다음 이제 장학회 열리게 되면 그 예. 안건으로 제출해서 한번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계속 제가 지켜볼 테니까 예, 될 수 예, 있게끔 부탁 좀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감사실 그 직원 인력 보충됐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제가 한 1년 반 정도 됐고 작년에는 보충됐다고 분명히 저한테 답변했는데 아직까지 보충되지 않았다고요? 저희가 지금 가원인 부서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진우준 의원님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청렴도가 문경시가 5등급, 그 5등급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건 모든 보조 사업에 불법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5등급이 됐다. 예. 그게 하나의 원인이라고 말씀했거든요. 예. 저 또한 그 부분에서 동의하는 부분이거든요. 감사실이 해야 되는 부분은 잘못된 걸 갖다가 찾아내서 책임을 지우는 게 아니고 잘못된 걸 갖다가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실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그걸 갖다가 잘못된 걸 갖다가 못하게끔 막게끔 해갖고 직원을 갖다가 1년 반 전부터 충원 부분에서 얘기를 했고 총무과에서는 그 부분에서 하겠다고 저한테 답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계속 충원하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가운데 부서가 지금 정책기획단 종합민원과 뭐 새마을과 태권도 유도 국제대회 이런데 지금 지원 그 가운데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인력이 너무 지금 안 그래도 계속 생각은 지금 우리가 이제 너무 배치는 해야 된다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워낙 지금 필요한 부서가 추가로 이렇게 지원해 달라는 인력이 많아서 조금은 좀 더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다린다는 게 지금 1년 반 정도 됐거든요. 제가 하면 제가 4번째 정도 얘기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더 심사숙고 해가지고 예. 제가 얘기하는 건 감사실을 갖다 정원하는 거는 책임을 지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미리 방지하기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 그 문경시에 최고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업종이 뭐죠? 농업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최근 한 1년 반 정도 해갖고 농업직 사무관이 한 5분 정도 퇴임을 하셨어요. 예. 근데 그 이후에 농업직 사무관 성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뭐 문경시에서 농업을 포기한 겁니까? 아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현직급 임용일도 보고 뭐 직렬 간에 또 균형을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그 시기에 또 집중적으로 또 농업직이 많이 될 때도 있고 다른 뭐 기술직이 많이 될 때도 있고 뭐 행정직이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너무 포기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적인 예를 봤을 때는 사무관이 5명이 있었는데 다 퇴임하고 없는데 아직도 한 명도 사무관 성질을 안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좀 그 시에서 봤을 때 농업에 대한 어떤 시선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최소한 한 2명 정도는 충원이 돼갖고 계속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다음 인사 때 다음 반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44쪽에요. 저번에도 한번 물었는데 그 인도네시아 살라티카시하고 교류 사업을 하는데 그쪽에 학생들을 받아서 글로벌 선진학교에다가 그 유학 지원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상호 우호적인 그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건데 살라티카에서 우리에게 어떤 그 교류 사업을 제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특별한 제시한 건 없습니다. 저희가 먼저 이제 요 학생들을 먼저 한 2명 정도 선발해서 교육을 해보고 나중에 이제 뭐 교육이라든지 교육하고 관광 분야 또 여러 가지 분야 쪽으로 좀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 이런 거를 할 때는 처음에 좀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우리 교류 사업을 위해서 이제 그쪽에서는 우리한테 뭘 주며 우리는 또 그쪽에 뭐를 주는가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뭐 하나의 업적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뭐 우호적인 교류 사업이 우호적인 교류 사업이 되어야 되니까 아직까지 제가 여러 번 우리 종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시원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예.
저희가 저희도 필요한 사업을 한번 요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냥 뭐 한 번 만나는 걸로 끝날 게 아니고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예. 저희들하고 서로 그냥 우호적인 그런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얻는 게 있어야 되고 그쪽에서도 우리가 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꼭 필요한 저희가 이제 우리 농산물도 팔 수 있고 하니까 예. 저희가 이제 한번 필요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고 저희도 한번 그쪽에다가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예, 예.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아까 남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7쪽에요. 주요 사업 조사서에 보면은 6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6개 사업을 보면은 몇백에서 몇 천까지 감액이 되었어요. 근데 이거 사업 대상자들이 보면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는 그런 처사라고 봅니다. 보기에 좋지 않는데 당초 계획대로 다시 좀 집행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 저희가 원래 추경에 확보해서 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또 사기 문제도 있고 예, 우리가 예, 더 알겠습니다. 보태주지 못할 망정 이걸 또 깎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그냥 그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당초에 예. 원한 대로 제출했는데 당초 예산에서 좀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하여튼 추경에 최대한 노력해서 다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마지막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문경 역사를 바꿀 만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지역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업무 협약 시기 경상북도와 문경시 숭실대와 문경대가 저희들 시청에서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비나 시비 부분 말고도 국비를 확보할 만한 여건이 되는지 한번 검토하시갖고 국비 확보도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오늘 의원들이 말씀하신 염려와 또 제안하신 이러한 부분은 부서에서 다시 한번 다 검토하시갖고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호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지적 재조사에 해가지고 마성, 모전동, 흥덕 제2지구 이래 있는데, 아마 앞전에 신기할세도 제가 제 지역구에 재조사할 때 봤는데, 혹시 또 주민들 간의 민원도 좀 많이 생기고 땅을 경계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은 지금 실시 언제부터 합니까? 예. 제조사 사업 시작했어요? 예, 사업 작년 12월 달에 공청회 하고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시작했어요 지금? 예, 예. 주민 동의서 받고 있습니다. 동의서 받고 있어요? 예. 분쟁이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은데, 그런 분쟁이 되는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 해가지고 또 담당 팀장님이 나서서 상호간에 지금 현실적으로 돼 있는 길과 지적도에 돼 있는 자기는 땅 지분이 서로 엇갈려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부분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아마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슬기롭게 주민들 이해를 시켜가면서 또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마 많이 논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가지고 원만하게 좀 잘 하시기 바라고, 우리 또 모전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땅값이 좀 비쌉니다. 일전에 공평이나 신기할 때 비하면은 땅 가격도 좀 비싸다 보니까는 예산도 아마 좀 들어가겠지만은 주민들 간에 해가지고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좀 꼭 부탁드리고, 또 홍보가 좀 덜 됐으면 홍보가 좀 많이 됐는데 그래도 해당되는 지역구의 주민들한테 해가지고 도로로 들어갔다든가 다른 집으로 해가지고 땅이 있는 침범이 됐으면은 그분들 좀 이해 좀 잘 시키고 원만하게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지역 공청회, 지역 주민 공청회와 의견 수렴을 항상 받도록 노력하고, 의견이 있으면 항상 수렴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하여튼 내가 분쟁이 좀 안 생기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우리가 무인 발급기를 갖다가 이거 외부에다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죠? 읍면동 같은 내부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요번에 하는 한데 이거는 4.8명 외부에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24시간 계속 발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휴일이나 예, 이건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분도 그렇고요. 58쪽에 국가지정번호판이 있어요. 현지조사 및 유지 관리가 있는데 우리가 문경시 관내가 120개 정도 있다 그랬어요. 120개. 예. 이런 분 일제 전수조사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문경시의 국가지정번호판은 120개가 아니라 680개 있습니다. 680개. 예, 문경시에서 195개 설치하고 있고 뭐 한전, 산림청, 국립공원 이렇게 해서 680개 설치되어 있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노후되거나 망실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설치 소관 부서에 연락하고 난 다음에 한 120개 정도는 그 유지 보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지 보수를 120개 정도 한다는 거죠. 예, 총 예. 680개 중에서. 예. 그래요. 이런 국가 지정 번호판이 우리가 위급 상황 발생 시에는 그죠?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거든요. 이런 분을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빨리 유지 관리 보수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남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무인 민원 발급기 그 이제 한 대 외부에 추가 신청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우리 관내에 무인 민원 발급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요 근래에 고장이 많아요. 그 다음에 사용하기도 어렵더라고. 내가 경기도 모에 가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더라고. 주민등록증 뭐 스캔하면 바로 여러 가지가 쉽게 관련 증명서를 인출할 수 이렇게 인쇄할 수 있도록. 이게 교체 시점이 안 됐나요 아직요? 이 설치는 아직까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체 시점까지는 안 됐고 최고 처음에 설치한 건 2013년도로 하는데 그런 것들은 교체를 좀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보고 한번 다시 정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이 고장이 잦다는 민원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거 아시죠? 예. 예, 얼마 전에도 시청 민원실에 이게 무인 발급기가 고장 나 있었던 거는 제가 확인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잘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새로운 그 좀 이용하기 쉬운 어르신들도 하기 쉬운 그런 그 장치로 한번 변경도 부탁드릴게요. 69쪽에 보면은 지하 정보 정확도 개선 사업이 있어요. 이게 뭐 신규 사업인데 그 늦었지만 잘된 사업이라 보는데 이거는 뭐 그 지금 시작하게 되면은 27년도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동지역이라도 빨리 좀 해서 현재 도시가스 공사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지하 매설 배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작업이 중단되곤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물론 앞으로 뭐 우리 실가서 특히 회계팀하고 해서 그 사유지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우리 공공 부지로 확보해서 앞으로 도시가스나 기타 공공 사업에 여기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좀 동지역만이라도 선제적으로 빨리 좀 진행해 주실 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하 정보 정확도 개선 사업은 동지역 먼저 2024년, 2025년 동지역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2026년은 위험 지역하고 27년은 면 지역하고 해서 동지역 먼저 시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먼저 우리 생활안전방법용 CCTV 설치에 각별히 신경 주신 데 우리 김석진 홍보전산과장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16일에 우리가 공직자 140명을 대상으로 우리 2024년 공직자 보도자료 작성 교육을 하셨죠? 예,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저희들이 요즘 최근 5년 이내에 오신 직원분들이 한 50%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도 자료를 저희들이 챙겨보면은 그 문맥상도 조금 오류도 있고 그리고 육하 원칙에 의해서 작성된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이미지하고도 연관이 있으니까요. 보도자료 하나가 잘못 나감으로 인해서 그래서 신규 직원들하고 서무 담당자들 보도자료 작성 기법을 좀 전문가한테 배울 필요가 있다 싶어서 초빙해서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보도 자료를 가까이서 받아가지고 홍보전선에서 뿌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저희들은 실과소에서 보도자료를 1차로 받고 저희들이 시에 상당히 중요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증해서 보도자료를 아침 8시에 각 신문사라든지 방송사에 배포를 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여기서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우리 보도자료 얼마 전에 보도자료 한 건 나간 게 있어요. 예. 근데 우리 문경시 의회가 빠진 것이 있더라고. 그러면 그거 체크해 보셨어요? 다 체크는 못했으면 됐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럴 일이 없도록 예, 그죠? 예. 그래도 시의회와 문경시와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어야 돼요. 예, 그죠? 맞습니다. 문경시의 발전을 주민들이 행복해 줄 수 있으려면은 그죠?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하나 잘 챙겨 보시고 보도 자료를 우리 신문사별로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부탁만 드릴게요. 신문사별 광고로 및 기타 지원에 있어서 지급 기준이 좀 모호해요, 그죠? 예. 모호한데 중앙신문 대비 지역신문 지원과 상생을 지향하고 균형 있는 지원을 위한 방법 모색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그 구독자 수라든지 그 배부되는 배부량 같은 경우로 해서 어떤 신문이 이제 메이저 신문이라든지 지방 신문 부문에 대해서 그 차등이 좀 있습니다. 똑같이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신문사나 지금 창간한 신문사하고 똑같이 대접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광고료라든지 어떤 모든 그 중요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남이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명심을 하는데 그 부분에 차등 두는 거는 하면 오랜 역사 간섭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 홍보전사관은 그죠? 우리가 매체나 보도 자료나 이거는 문경시 얼굴입니다. 예. 하나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도록 예. 하나하나 체크하고 그렇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예. 한 가지 여쭤볼게요. 86쪽인데요. 예. 말 무선 방송 시스템 설치 사업 건입니다. 예. 이게 이제 원래 하면 아마 끝나죠? 원래 사업까지. 당초에 원래 마치려고 예산을 요청했는데 예산이 좀 삭감이 돼서 원래 100% 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원래 그 10억을 요청했다가 5억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한 95% 가까이는 끝날 것 같습니다. 단지 이 마을 무선 방송이 계속 돼야 될 이유가 신규로 전입해가 들어오는 분들이 기농 기촌 기양하는 분들이 꽤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우리도 산불에 취약한데 산골에 예를 들어 독가촌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도 좀 설치해줘야 안 되느냐 하는 요구가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큰 돈은 아니지만 예산을 확보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본 의원도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예. 이 사업이 앞으로 예. 유지 계속 사업이 예. 맞다고 보는데요. 예. 한 가지 건의드리는 것은 기존에 이게 이제 우리가 95% 원래 설치하게 되면 이 대당 가격이 거의 평균 30만 원 하는 싸진 이제 않은 거예요. 그죠? 집집마다에 들어가는 그 가격이 앰프가 30만 원이고요. 마을 해관에 그 들어가는 앰프는 3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가의 장비가 예. 11호 전액 지원되는 사업임에도 예. 이게 유지 관리가 지난번도 제가 말씀을 예. 드렸는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 실태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한번 해보셨나요? 예. 저희들 해서 다 거기에 대한 유지 그 보수 다 해줬습니다. 이사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사 가는 분들까지는 저희들이 솔직히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 아까 예. 진짜로 이게 필요한 부분이 많아요. 예. 상간 벽지에 예. 일단 마을 같은 데는 예. 그런 데는 반드시 이게 설치가 돼야 되지만 일부에는 이게 아직도 창고에 있는데도 제가 진짜로 조사를 한 겁니다. 예. 몇 군데. 예. 그다음에 아직 사용하지 않은 데도 있고. 그래서 저는 불필요한 데는 이런 것들을 해소해서 오히려 다음에 필요한 부분한테 재배치하든지 이런 그 읍면동에다가 이야기하셔서 어떤 주기적으로 이걸 점검 계획을 세워서 이 80억이 들어간 굉장히 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효과가 좋아요. 또 읍면에는
그렇지만 동지에게는 뭐 또 반면에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되는 데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잘 조사하셔갖고 진짜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이거를 그 고장나면 수리해야 되고 뭐 파손되면 교체해줘야 하는데 그런 데를 오히려 그 유효적절하게 예. 기존 설치된 데에서 그 회수를 해서 또는 이사 가는 집들도 그거를 회수를 해서 그거를 다음에 재배치하는 그런 것도 한번 우리 과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오늘 예. 사업자는 선정됐나요? 이거 기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찰로 하기 때문에 아직은 예, 제가 그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 이게 예. 왜냐하면 또 예. 집집마다 보니까 예. 이게 그 기기마다 선호도도 갈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민원도 한번 그 수렴하셔 갖고 그 이왕이면은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기기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그 85쪽의 민간 데이터 공동 구매에 대해서 예. 질의하겠습니다. 그 2020년에 민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이 되었죠. 예. 네, 그래서 그 도에서 공동 구입을 하고 시군에서 분담금을 내라는 건데 예. 이거를 뭐 매년 뭐 데이터를 뭐 구입하는 겁니까? 저희들도 이게 지금 현재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게 저희들이 빅데이터 분석이 사실은 시군의 행정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예.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각 시군에서 이런 카드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저희들 뭐 식당 이용 행거라든지 이런 현황을 예. 분석하기 위해서 파악하는 경우는 요구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도가 22개 시군과 같이 하는 네. 거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기 어떤 우리 관광객들의 추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하는데 상당히 용이하게 쓰는 부분입니다. 이 자료 내용을 보면은 예. 통신사의 유동 인구 자료, 뭐 카드사의 매출 예. 자료인데 그럼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우리 시에서 뭐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데 구입하는 겁니까? 저희들 이제 관광객들이 예를 들어 외지에서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예. 우리 그다음에 우리 문경 세제만 분포도가 많은 건지 예. 아니면 언면에도 어느 정도 외지인들이 뭐 농암이나 동로 같은 곳도 외지인들이 많이 와서 카드를 쏘고 가는 건지 예. 이런 소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네. 그 외에도 뭐 다른 부분에 어떤 필요한 게 있으면은 그런 데이터를 저희들이 받는 그런 겁니다. 예, 잘 활용하면 아주 좋아질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리고 93쪽에요. 예. 그 스마트 도시 안정망 구축 사업에 대해서 예. 그 예산이 3억이 신청이 되었죠. 예, 예. 근데 국토비가 그 배정되지 않아서 반려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사실은 이 스마트 도시라고 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CCTV에 사람들이 움직임이라든지 화재가 났다든지 그다음에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사람이 쓰러졌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네. 감지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로 우리 시도 2018년도부터 우리 도도 18년부터 예. 추진해 왔는데 현재 5개 시군은 우리도 포함해서 5개 시군이 아직도 구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하는 이유는 지금 도에서 작년에 보류를 한 이유가 국가에서 하겠다, 정부에서 예. 하겠다 해서 보류를 한 거고요. 순찰차까지 바로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니까 화재 발생됐으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간제센터에서 간제요원이 보고 다시 경찰서나 소방서에 알려주는 시스템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119 소방서, 그다음에 경찰서, 우리 행정관청 이런 데 바로 직접적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우리 인군 상주에는 보니까 작년에 예. 3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구축을 맞습니다. 했고 예. 상준했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저희들은 올해 이제 하려고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 전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 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활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5쪽에 그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국 스포츠 클럽 교류전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3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예. 여기에 지금 11개 종목입니다. 네. 저희들이 3일 동안 5,000명의 인원을 11개 종목에 이렇게 경기를 할 때 네.
과연 저들이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는가요? 예를 들어 뭐 수영이라든지 뭐 이런 걸 어디 다른 지역으로 저들이 유치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예, 수영 분산 예, 수영은 지금 예. 국군체육부대 50m 레인이 경기를 할 수 있는 레인이 있습니다. 그럼 뭐 헬스나 이런 거는요? 예. 헬스도 있고 뭐 예, 헬스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일단 시민문화회관이나 문화아트홀 이런 데 장소를 선정해서 예, 진행할 그래서 저는 이제 겁니다. 혹시나 예. 3일 동안 5,000명이 오는데 예. 저들이 11개 종목을 하는데 이 인원이 저들이 수영이 과연 스포츠 모든 활동을 하는데 수영이 가능한지 저는 이제 어떤 우려심이 있는가 하면은 혹시나 이걸 다른 타 지역에 뺏기는 거 아니냐, 잔치상 우리가 차려놓고 다른 지역으로 인원이 빠지는 게 아니냐 이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저희들 그동안에 대규모 국제대회도 많이 개최해봤고 또 지역 전국대도 많이 개최한 어떤 과정에서 저희들 관내 숙박시설, 뭐 호텔, 리조트, 모텔 등 해가지고 수용 가능한지 여부를 뭐 여러 번 한번 저희들 예. 한번 대책을 세워봤고요. 또 그 인원이 지금 현재 있는 숙박시설로 부족하면은 저희들 민박 등 이렇게 여러 가지 펜션이라든지 이런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들이 뭐 3억 5천만 원의 돈이 들어가서 3일 동안 예. 하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모든 걸 동시에 이렇게 결국 동시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이거를 다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돼 있느냐 이 말이죠. 체육 시설이. 예, 체육시설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가능합니까? 예, 체육시설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예, 예.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예술회관 또 예. 문화아트홀 이런 어떤 문화시설도 뭐 댄스 스포츠라든지 뭐 이런 것도 예. 분산해서 개최할 그런 계획이 게 좀 있습니다. 있어요. 예. 혹시나 우려가 됐어요. 다른 예. 지역으로 예. 인원이 빠지지 않느냐. 예. 예.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건 부탁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스포츠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대형 실내체육관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 정책기획단에서 물론 그걸 뭐 하겠지만은 이 새마을체육관에서도 한번 구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희들이 어떤 큰 경기를 세계적 경기도 많이 유치를 하잖아요. 이제는 전국 단위도 많지만은 그럼 뭔가 이렇게 대형 스포츠 센터가 있어야지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들 부서도 어떤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인식해서 작년에 일단 종합 실내체육관 구상용역 타당성용역하고 구상용역을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계획을 가지고 지금 현재도 중앙부처하고 지금 국비 확보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수고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김경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뭐 우리 문경시가 정말로 우리 시장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면서 체육의 도시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보니까 뭐 개최도 많이 하고 체육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저는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실제로 따지면은 14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본의원은 이번에도 좀 많은 부분을 좀 공부를 좀 하게 됐어요. 주민자치위원회가 12월 31일부로 임기가 끝나는데 체육회는 일원화로 됐었을 때는 2월 28일로 따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란의 소지도 있고 또 많은 또 시끄러움 속에도 있지만은 제가 이 본의원은 가만히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은 14개 읍면동 중에서 읍면별로 정관을 자기들이 자체로 뭐 혜택을 만들든가 이런 걸 하는데 그런 거를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실제로 따지면 문경시에서 상위법으로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부칙으로 본인들이 필요한 지역에마다 부칙은 작은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체육회 운영 부분은 우리 문경시 체육회 표본 정관을 규정을 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체육회는 그 체육을 정관을 시체육회 정관을 참고해서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한번 그거 의원님 말씀한 부분 저희들 해서 다시 한번 읍면체육회하고 우리 시체육회하고 유기적으로 한번 해서 최대한 어떤
의견이 맞춰지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갑자기 뭐 의견 충돌이 있다고 해서 여러 명이서 같이 또 뭐 정관을 개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루아침에 또 바꿀 수 있고 이런 부분은 형평성이 저는 안 맞다고 보고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문경시 체육회가 있음으로 해서 체육회에서 전부 다 컨트롤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바르게라든가 다른 단체들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굳이 왜 이 체육회에서만 이렇게 되는지 그래서 이걸 또 일원화로 다시 만들어주고 실질적으로 총무과하고 같이 배석을 해서 주민자치와 같이 정관을 같이 만드는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한 일원화로 되고 주민자치위원장이 되면은 당연히 견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주는 게 맞는데 이런 이원화로 만들고 본인들이 뭐 서로가 상충된 의견으로 인해서 사와서 따로 만든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거고 무조건 한 사람이 되면 이 사람은 무조건 가야 된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상위법에 적어주면은 앞으로 이런 분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참고해 주십시오. 읍면동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만은 저희들 한번 총무과하고 관련 부서하고 한번 긴밀하게 협의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네, 이게 네. 이런 걸 박아줘야지 앞으로 이렇게 뭐 시끄럽게 뭐 소지가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을 막기 위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진행형이 될 거예요. 예. 언제 어느 때 또 어느 지역에서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예.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심사숙고해서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후진 의원님 질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우선 우리 새마을체육과 실업팀 이번 설날 한라장사 김보경 선수 장사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문경에 또 실업팀 창단되고 자랑으로 생각하고 그 방송되는 동안에 문경 홍보되는 거 봐서는 상당히 뿌듯했습니다. 하여튼 이번 실업팀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 전주련 오는 팀을 제가 만났어요. 이분들을 해가지고 얼마 전에 그 농구팀을 만나서 우리 시에서 버스를 지원해 줘가지고 하는데 혹시 출퇴근만 지원해 주는가요? 출퇴근만 지원하는데 예. 추가로 예. 그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추가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해가지고 고맙게 얘기더라고. 그 지도자를 우연찮게 만났었는데 뭐 시에서 해가지고 선수들이 26명 왔는데 시에서 해가지고 버스로 교통편을 내가 도와줘서 고맙다는데 혹시 시간 되면은 그분들을 해가지고 문경에 관광이라든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코스도 한번 권유해서 문경을 한번 더 알릴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우리 서정식 부회장님이 질의했지만은 큰 대회가 우리가 지금 70개 있습니다. 또 국제 대회가 있어요. 다목적 체육관을 해가지고 불과 2년 전에 한번 저희들한테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유명무실됐습니다. 실제 모든 대회를 많은 유치를 하고 싶지만은 시내의 상권하고 같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체육대회를 저희들이 많이 하는데 국군체육부대 갔을 때는 조금 거리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국제대회도 지금 태권도라든가 큰 대회들이 체육부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좀 시급한 게 실내체육관입니다. 국회의원도 한번 저희들한테 필요한 게 뭐 있냐고 얘기했을 때 실내체육관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야 큰 대회를 해가지고 유치해도 마찬가지고 어쩌면 전국 이 3,000명씩 5,000명씩 오는 대회를 소화하려고 하면은 이런 대회 실내 체육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 앞으로는 뭐 모든 자재라든가 인건비가 올라서 대략 한 700~800억 정도, 많게는 1,000억까지도 들어가는 그런 대형 프로젝트인데 이 부분을 해가지고 각각 과장님 용역하시다 하는데 체육 부지도 선정해서 다목적 체육관에 해가지고 더 있어야만이 대회를 더 유치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중점 둬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상범 의원님 질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 분야가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주말도 있고 우리 시민들의 어떤 상권 활성화나 체육 활동을 위해 가지고 일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전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작년에 우리 시민체전을 10월 20일 개강하는 바람에 그 14개 읍면동에 이제 어떤 인원 선발이나 참여 여부가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올해는 그 어떤 그 농번기를 좀 벗어나서
그래서 한 10월 초나 9월 말 그대로 14억의 읍면동 문경 시민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시기를 적절하게 설정하여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13페이지거든요. BMX 체험장 조성이거든요. 지금 이 BMX 체험장이 지금 누가 이용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용 대상이? 자전거 예. 그 BMX 동호회에서 운영하는 그 이제 어린이 이제 주 이제 예. 학생층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문경 관내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거의 설득이 없거든요. 예, 그럼 이 부분은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보다 보니까 지금 사업은 좋은 부분인데 130페이지에 이게 예산이 불반영됐네요. 예, 지금 현재 저희들 그 설계를 마쳤는데요. 지금 예. 예산이 저희들 도비를 확보하려고 지금 도에 지금 요청하고 있는 중인데 도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럼 언제쯤 그만 이 저희들 올해 하반기쯤 되면은 예. 아마 도비 확보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 되면은 이제 내년 예산에 우리 시 예산 잡아가지고 내년쯤 돼야 공사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겠네요. 도에서 올해 예산을 편성해 주면은 예. 저희들 저 3회 추경이라도 3회나 2회 추경이라도 예. 저희들 한번 시에 요구를 해보고요. 예. 아니면 내년에 예. 바로 저 착공할 수 있도록 그래 진행을 지금.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예. 지원 받아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우리가 문경이 체육 도시를 지향하다 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 게 예산서에 잘 보입니다. 우리 고상범 의원이 BMX 경기장을 이야기 잘해 주셨는데 그거 올해 내로 착공할 수 있도록 우리 문경시 유소년들의 어떤 그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116쪽에 마성 생활체육공원 조성 이걸 한번 물론 이제 생활체육공원이라면 보통 도심 부근이나 접근성이 용이한 데다가 조성하는 게 이제 상식으로 생각하는데 여긴 도심하고 떨어졌고 그 조령천 옆에 또 옆에는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그런 폭이 좁은 토지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 이렇게 여기다가 그 예산을 들여서 실효성이 있을까요? 혹시 장소는 딴 데 없나요? 의원님께서 저 장소를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그 가시면은 그 벚꽃길 옆에 네, 제가 이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몇 번 봤습니다. 고속도로하고 여유부지거든요. 그래서 주차에 마성면에서 이게 체육공원을 이게 타 지역에서 체육관 마성에는 체육관이 없어서 체육공원을 조성해 주십사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작년 초부터 그래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장소를 여기서 주민들이 지정을 하는 예, 거니까. 그렇습니다. 주민들 면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려면 상당히 거리인데. 그 교통이 좋습니다. 그 거리가. 그 차를 가져오면은 또 차 주차장도 확보해야 돼요. 거기가 마성 솔파 타고 또 그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그 도로 그 밑에 저 주차장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하고 그게 가겠습니다. 물론 뭐 체육공원이 필요한 거는 잘 아는데 그 위치가 조금은 부적절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주민이 원하면은 우리 지평부에서 한번 잘 검토해 보셔서 우려한 사항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세요. 예, 주민들도 원하고 거기가 사실 벚꽃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옆에 상당히 넓은 공터가 방치돼 있어서 사시사철 그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는 걸 저는 우선으로 생각하거든요.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주변하고 조화되는 그런 공원을 한번 조성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스포츠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정말로 총력을 다 기울이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특수시책인데요, 126쪽입니다. 우리 시민운동장 주변이 굉장히 어두컴컴하고 저녁에는 저 볼거리도 없고 지금 가을에 피었다 진 그 국화꽃이 앙상하게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어서 정말 얘기하고 싶었지만 그 잔소리 같아서 말을 못했어요. 그런 것도 좀 정비해 주시고 요번에 그 경관 조성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그 좀 아름답게 멋지게 좀 해서 저녁에도 좀 한 10시까지는 불을 좀 환하게 밝혀 주셨으면 참 좋겠고, 그 다음 쪽에 보면은 체육대회 행사 참여자를 위해서 관광버스 투어가 있잖아요. 예, 이것도 있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버스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도 나와 있나요? 버스를 뭐 우리가 구입할지 아니면 관광버스를 이용할지 시내 버스를 이용할지 여기에 전적으로 투입할 버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뭐 예산이 확보되면은 전용 네. 버스가 있으면 좋겠지만은 네. 지금 현재 그런 여건이 안 되어서 저희들, 그러니까요. 예, 관광버스로 네. 수요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임차해서 네.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요금을 여기 4,000원 받는다고 돼 있는데 예, 예. 예, 뭐 다른 타 시군에하고도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타시군 저희들 이렇게 하는 데가 아직 없지요? 예,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은 네. 뭐 아시다시피 저희들 그 원래 전국대회가 많으니까 전국대회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희망자에 의해서만 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희들 뭐 전국에 저희들 확인은 안 해봤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 이번에 실험적으로 한번 시도해 보는 겁니다. 원래. 네, 그래요. 2억 5천만 원이 어떻게 보면은 또 적을 수도 있고 한데 우리 문경시를 알리는 데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관광진흥과에서도 이거 말고 지금 관광버스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체육인들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환영받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또 자가용을 이용해서 물론 뭐 다녀가실 수는 있지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은 4,000원 경비가 별로 비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한번 투어할 수 있도록 잘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홍보해서 좋은 성과 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101쪽에 마을회관 리모델링 및 보수 지원이 있어요. 요 보수 지원은 지원 요청이 들어올 시에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예, 그러면 우리 새마을체육과와 나가봐서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현장에 출장해서 그 지금 저희들이 뭐 지원이 여러 가지 뭐 신축이 있고 이제 모델링이 있고 보수가 있고 한데 그런 거를 현장 가서 파악해서 저 지원 여부를 판단한 겁니다. 예. 이 보통 보면은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뭐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할 수 있으려면은 2천, 3천이 아니라 전문가와 같이 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같이 논의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뭐 화장실 보수만 닿았지만 거기에 들어와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예, 그러면 뭐 계속 조각조각이 된다고. 저희들 최대한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희망하는 어떤 그런 사업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111쪽에 그 실내 테니스장 건립 관련인데 작년 11월 달에 그 시정에 관한 보고 때는 그 총 사업비가 100억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데 갑자기 왜 또 30억이 증액됐어요?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지금 현재 확정된 건 100억인데 저희들이 저희들이 이 사업을 테니스인들만 활용하는 그런 시설보다는 남녀노소 전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게끔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저를 주변에 조금 우리 어린 애들 아니면은 가정주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이렇게 보완하다 보니까 하는 부분 예산을 30억 정도를 기금 사업으로 30억 정도를 저희들 좀 이렇게 더 이렇게 편성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 이렇게 지금 작년과 다르게 부지 매입비가 아니고 시설을 좀 정축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에 대한 30억이 정액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